처음부터 이상했어요. 그날 아침 공기가 평소랑 달랐거든요. 햇살은 맑았지만 바람이 너무 차가웠어요. 달력으로는 봄이었는데 이상하게 목덜미가 싸늘했어요. 엄마는 댐 근처니까 그래 바람이 좀 세겠지라며 웃었지만 그때부터 뭔가 묘한 불길함이 스며들었어요. 그날은 회사 동료들이랑 성주댐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었어요. 주말마다 야근에 치이다가 겨우 하루 쉬는 날이라 다들 들떠 있었죠. 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 야외 활동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물 근처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어릴 때 사고로 친구를 잃은 적이 있었어요. 댐 근처에서요. 그래서 물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팀장님이 직접 권유했거든요.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둡다. 햇살 좀 쬐고 와.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죠. 그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성주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은 떠들썩했어요. 다들 도시락, 간식, 소주까지 챙겨왔죠. 누군가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끼익! 순간 정적 흘렀죠. 그런데 그 소리 뒤에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가지마. 정말 그렇게 들렸어요. 다들 웃으면서 노이즈겠지. 전파 끊긴 거야 하며 넘겼지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창밖을 봤는데 버스가 지나가는 길가에 하얀색 우비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댐 쪽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기어 올라왔어요. 그 사람 얼굴은 안 보였어요. 우비 모자 때문에 그림자처럼 가려져 있었죠. 근데 버스가 그 사람을 지나쳤을 때 백미러 속에서 그가 고개를 드는 게 보였어요. 순간 눈이 마주친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은 설명하기 힘들어요. 너무 오래된 무언가를 깊은 어둠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안쪽 어딘가를 뚫어보는 느낌.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멎는 줄 알았어요. 댐에 도착했을 땐 오후 1시쯤이었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공기엔 묘한 습기가 감돌았어요. 풀냄새보다 흙이 썩는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찔렀어요. 댐 주변에는 평소 관광객도 많고 가족 단위로 캠핑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날따라 너무 조용했어요. 차량도 몇 대 안 보였고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팀원 중 한 명이 오늘 왜 이렇게 한산하지? 축제 시즌이라더니 하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죠. 우리는 댐 옆 공터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어요.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멀리서 물 위에 뭔가 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햇살에 반짝이는 그 형체가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보여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야, 뭐 봐? 옆자리 동료가 묻길래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저기 물 위에 뭐 떠 있지 않아? 그 친구도 고개를 갸웃하더니 없는데? 반사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다시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결만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차가운 손 하나가 제 손등을 스쳤어요. 순간 놀라서 손을 털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돗자리 주변엔 사람도 없고 제 옆엔 가방뿐이었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식었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사람의 손이었어요. 살짝 젖은 느낌까지 났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자꾸 물 쪽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가 물 속에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는 느낌.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곳엔 누군가 있었어요. 동료들은 다 웃고 떠들며 사진 찍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한 동료가 장난스럽게 야, 우리 저쪽 나무숲까지 가서 사진 찍자 하더니 저를 끌고 갔어요. 댐 근처엔 수풀이 우거진 길이 있었어요.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아 어둡고 바닥엔 진흙이 가득했어요. 그 길 끝에 작은 비석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석 앞에 하얀 우비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데 그 우비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금 막 벗어놓은 것처럼. 그걸 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올랐어요. 그 우비가 버스 창밖에서 봤던 그 우비랑 똑같았어요.
제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야, 나 그냥 돌아갈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죠. 왜 그래? 겁나게 이거 그냥 누가 두고 간 거겠지.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누가 두고 간 게 아니라 아직 여기에 있는 누군가의 것이란 걸. 바람도 없는데 우비 소매가 스흐 움직였어요. 그 소리가 사람 숨소리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번호는 없었어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가지마. 거긴 아직 뚝. 전화가 끊겼어요. 손에서 폰이 미끄러졌어요. 땅에 떨어진 화면엔 물결 같은 노이즈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제 귀에 누군가 제 바로 옆에서 속삭였어요. 넌 왜 돌아왔어?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왜 그 말이 들렸는지 생각하려 했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답이 안 나왔어요.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다는 것.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지만 어릴 때 사고로 물에 빠진 제 친구 지연이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녀가 떠난 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왜 하필 지금, 왜 여기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을까? 너 괜찮아? 동료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저는 겨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 펜션에 숙소를 잡았어요. 댐 근처에는 오래된 민박집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곳이었어요. 겉보기엔 깨끗했어요.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2층 집, 마당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이상했어요.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은은하게 섞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웃고 있는 인매가 이상하게 불편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 얼굴을 오래 볼 수가 없었어요. 시선을 피하자 등 뒤에서 누군가 제 목덜미를 바라보는 기분이 들었죠. 방에 짐을 풀고 나서 모두 거실에 모여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누군가가 문 뒤에서 엿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저히 집중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비린내. 분명히 고기는 소고기였는데 코끝에 스며드는 건 피냄새였어요. 목이 메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댐 물속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야, 냄새 좀 이상하지 않아?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뚝뚝 하고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처음엔 비 새는 줄 알았죠. 근데 이상했어요. 물자국이 생기는 자리가 계속 움직였어요. 마치 누군가 천장 위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국을 바라봤어요. 그 자국이 거실 중앙까지 왔을 때 물방울이 제 얼굴에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물이 미지근했어요. 냄새는 피냄새였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서늘한 냉기가 폐 깊숙이 박혔어요. 펜션 뒤쪽으로는 숲길이 있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은 그 길 끝에는 댐이 내려다 보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일렁였고 그 속에서 뭔가 반짝였어요. 저는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건 머리카락이었어요. 물 위로 떠오르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 밑에 하얗게 뜬 얼굴 하나가 물속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뒤로 물러서려던 순간 발밑에서 쑥 하는 소리가 났어요. 진흙 바닥에 발이 반쯤 빠졌어요. 미친 듯이 몸을 빼내려 했는데 발목에 뭔가 차갑고 끈적한 게 감겼어요. 그건 손이었어요. 작고 가느다란 차가운 손. 그 손이 제 발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펜션 쪽으로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들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야,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숨이 가빠서 말을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나 물가 쪽에 누가 있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진짜 피곤해서 헛것 본 거 아니야? 야, 성주댐 얘기 원래 많잖아. 귀신 본 사람도 있다더라. 그 말에 다들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근데 그중 한 명이 이상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 후배 수진이가.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가만히 제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너한테 화났나 봐. 뭐? 제가 묻자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몰라요. 그냥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그녀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어요. 아까 창문 쪽에 여자 하나 서 있었어요. 머리 젖은 채로 계속 언니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녀가 가리킨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 뒤로 물에 젖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 5개, 또렷하게.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모두 잠든 뒤에도 창문 너머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두드득 두드득 비가 내리는 소리 같았지만 박자감이 너무 일정했어요. 마치 손가락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불을 켜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근데 그때 귓가에 아주 가까이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지연이 기억나?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 이름 아무도 모를 텐데. 눈을 떴을 때 창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커튼 아래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방 안인데 분명히 물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아무 일도 정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창문에 비친 손자국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물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아침이 되자 모든 게 잠깐 꿈처럼 느껴졌어요. 햇빛이 쏟아지고 동료들은 멀쩡히 웃으며 아침밥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내가 본 게 진짜였을까? 야, 너 어제 진짜 괜찮아? 수진이 제 옆으로 와서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녀는 밤새 거의 잠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나 창문 쪽으로 다시 봤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손자국이 사라졌어요. 근데 창문 틀 사이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어요. 젖은 머리카락.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비치는 댐 방향. 멀리서 물 위에 흰색 점 하나가 보였어요. 아무리 눈을 깜빡여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햇빛에 반사돼 눈동자가 희미하게 보였고 그 시선이 정확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점점 제 안의 의심이 커졌어요. 이게 단순한 환상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걸까? 그날 오후 팀장님이 댐 산책로로 가자고 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아깝잖아. 다들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곳으로 향하면 무언가 다시 마주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억지로 따라갔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풀잎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그 바람 사이로 이상하게 여자 울음소리 같은 게 섞여 들렸어요. 길가엔 낡은 안내판이 하나 있었어요. 성주댐 건설 추모비 1995년 사망자 명단. 비석 아래에는 여러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제 시선을 꽂았어요. 정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지연은 제가 어릴 때 마을 근처 하천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왜 이 댐 추모비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지? 손끝이 떨렸어요. 지연이 그 친구가 정말 단순한 익사 사고였을까? 야, 너 왜 그래?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수진이었어요. 그녀가 제 눈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언니, 얼굴이 왜? 피가.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코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윙 하며 울렸어요. 눈앞이 어지러워지고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때 들렸어요. 바람도 없는 날인데 물가 쪽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 그 웃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웃음 끝에 낮고 젖은 목소리가 섞였어요. 너 왜 나 버렸어?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옆에는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언니 깼어요?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근처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그 이름 정지연 그리고 그 웃음소리. 다른 사람들은 팀장님이랑 다들 먼저 갔어요. 언니가 너무 놀라서 혼자 좀 쉬라고 하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언니, 응?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내가? 응, 번호가 언니였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통화 기록엔 분명 제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녹음된 음성에는 지연이 기억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음성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닌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빌려 말하고 있었어요. 숨소리, 억양, 틀림없이 그것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은 핏빛처럼 붉게 물들었고 물빛은 칠흑처럼 어두워졌어요. 펜션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내줬어요. 밤엔 절대 물가로 내려가지 마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섬뜩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분명히 잠가놨는데 커튼이 바람에 스치는 듯 흔들리고 있었죠. 그 안쪽에서 희미하게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림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마치 물결처럼 흔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들추는 순간 창문에 제 얼굴이 아닌 얼굴이 비쳤어요. 머리 젖은 여자, 눈동자는 새까맣게 번져 있었고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그녀가 제 입술과 동시에 속삭였어요. 그날 나 구해준다고 했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릴 적 장면 하나가 번쩍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시절 비가 오던 날 친구 지연이랑 강가에서 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던 순간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으려다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는 그대로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후로 아무도 다시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너 그때 왜?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어요. 왜 나 두고 갔어? 눈앞이 어두워졌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창문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그녀의 숨결이 피부에 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모든 게 암흑으로 변했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온 소리. 척척척. 누군가 젖은 발로 바닥을 걷는 소리. 그 소리가 제 바로 뒤에서 멈췄어요. 이번엔 내가 잡을게.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삼켜지는 기분이었어요. 주변이 전부 물속처럼 느리게 움직였고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척척 하던 발자국이 제 등 뒤에서 멈췄어요. 등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몸을 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는데 이상하게도 몸은 제멋대로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방 한 구석 어둠 속에 뭔가가 물결치듯 흔들렸어요. 눈을 맞추는 순간 알아차렸어요. 그건 머리카락이었어요.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아래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어요. 물방울. 바닥에 닿은 물이 퍼지는 모양이 이상하게 느리게 번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발자국이 하나 찍혔어요. 젖은 발자국이. 그게 한 걸음씩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척! 척! 저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어요. 목이 막혔고 혀끝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 발자국이 제 앞까지 오더니 멈췄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차가운 손이 제 턱을 툭 하고 들어 올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고 그녀의 얼굴이 코앞에 나타났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입가가 미묘하게 흔들리더니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나 아직 물속이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기억이 밀려왔어요. 비 오는 날, 이 미끄러운 돌, 손을 뻗는 지연의 얼굴, 그리고 내가 도망쳤던 장면. 미안해. 그 말이 절로 새어나왔어요. 정말 미안해.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어요. 입술이 조금 열리더니 그럼 내려와. 그 말과 함께 바닥이 쩍 하고 갈라졌어요. 물소리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발목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저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어요. 문으로 달려갔지만 손잡이가 미끄러워 잡히지 않았어요. 도와줘, 누가 좀... 소리를 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 와중에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언니,
그녀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이리 나와요, 빨리. 그녀가 힘껏 잡아당겼을 때 방 안의 불이 푹 하고 꺼졌어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바닥은 마른 채로 그대로였어요. 물기도 흔적도 없었어요. 숨이 거칠었어요. 몸이 덜덜 떨렸어요. 봤지? 지금 물이... 그 말을 하려는데 수진의 눈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그녀가 제 어깨를 붙잡고 속삭였어요. 언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 지금 방에 들어왔는데 언니 혼자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방을 옮겼어요. 하지만 다른 방에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요. 전등이 깜빡이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내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만 깜빡였어요. 언니, 우리 내일 바로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여기 무언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창문이 또 울렸어요. 두드득, 두드득. 이번엔 분명히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수진이 창문 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제발. 순간 소리가 멎었어요. 그 대신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같이 놀자. 우린 동시에 소리쳤어요. 수진이 침대 옆에 있던 스탠드를 들어 던졌고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조각 사이로 찬 공기가 밀려들었고 그 안쪽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녀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걸. 새벽이 가까워졌을 무렵 펜션 복도 끝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수지는 기절하듯 잠들었고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어요. 벽에는 누군가 손으로 그은 자국이 있었어요. 지연 그 아래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95. 댐이 완공된 해. 그 사고가 났던 해. 그리고 내가 그녀를 잃은 해.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그날 물속에서 잡지 못한 손. 그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악몽. 성주댐이 세워진 자리엔 지연이 빠졌던 그 하천이 그대로 묻혀 있었다는 사실. 나는 복도 끝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댐물 위에 희미하게 누군가 서 있었어요. 하얀 우비, 길게 늘어진 머리, 그리고 나를 향한 미소.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이리 와. 입모양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그리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나는 손을 뻗었어요. 지연아.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꽉 끌어안았어요. 수진이었어요. 안 돼요. 그녀가 절 붙잡았어요. 그쪽으로 가면 못 돌아와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그거 지연 아니에요. 수진의 손이 내 팔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나는 마치 그 떨림이 나에게까지 전염된 것처럼 몸이 굳었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물 위에 서 있던 지연이, 아니 그것이 조용히 고개를 가웃하더니 천천히 뒤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 물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숨이 트이는 대신 비린내가 확 들어왔어요. 낡은 물탱크 안 같은 냄새요. 수지는 눈을 질끈 감고 중얼거렸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빨리 나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문이 스스로 철컥하고 잠겼어요.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커튼이 흔들렸어요. 그 아래에서 들려오는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어요. 수진이 제 팔을 잡고 현관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 긴 그림자가 우리 발밑을 따라붙었어요. 발자국마다 철썩하는 소리가 섞였어요. 마치 뒤에서 누군가가 젖은 발로 뛰어오는 것처럼. 계단을 내려올 때 발밑에 물 웅덩이가 생겨 있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그 안에 무언가가 비쳤어요. 낯선 얼굴. 눈을 질끈 감았어요. 눈꺼풀 안쪽에서조차 물결이 번지는 듯했어요. 수진아, 이쪽으로. 나는 비명을 지르며 출입문을 열어 젖혔어요. 그러자 찬 새벽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공기만큼은 진짜였어요. 단 한 가지 물소리가 따라 나왔다는 것만 빼면 펜션을 벗어나자 댐이 바로 보였어요. 달빛 아래에서 잔잔한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워야 할 풍경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그 반짝임이 전부 눈처럼 느껴졌어요. 무언가가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우리는 차로 달려갔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이 잠깐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어요. 95년 8월 성주댐 인근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핸들을 놓쳤어요. 라디오에서 들리는 뉴스는 그날의 사고 보도였어요. 그때 방송됐던 지연이 죽던 바로 그날. 언니, 꺼요. 제발 꺼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볼륨을 줄이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은 그 대목에서 라디오가 찌직 하고 꺼졌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너였잖아.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뒤집혔어요. 모든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고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차올랐어요. 바깥의 댐과 똑같이 물결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수진아, 문 열어. 둘 다 문을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수진이 제 얼굴을 꽉 붙잡았어요. 언니, 정신 차려요. 이건 언니 머릿속이에요. 그녀의 말이 메아리 쳤어요. 머릿속? 순간 눈앞의 풍경이 조금씩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차 유리창, 댐, 달빛 모두 물속에서 비춰지는 듯 흔들렸어요. 그리고 한순간 그 흔들림이 멈췄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다시 댐 근처의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건 오래된 폴라로이드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엔 지연과 저 그리고 비가 내리는 댐이 있었어요. 그 뒤에는 희미하게 950814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 옆자리에 누군가의 젖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마치 방금 누가 앉았다 일어난 듯이.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지연아, 그날 나는 겁이 났어.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어디선가 바람이 불었어요. 비린내가 아닌 물비 냄새였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됐어. 물 위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 얼굴은 확실히 지연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댐 주변의 공기가 평소처럼 맑았고 펜션도 고요했어요. 수지는 다음날 저녁에야 제게 연락했어요. 언니, 나 어제 꿈 꿨어요. 우리 둘 다 댐 위에 있었는데 그 여자 이제 안 무서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어요. 내가 그녀를 이해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움의 정체가 귀신이 아니라 내가 외면한 죄책감이었다는 걸. 이제 성주댐 근처를 지나갈 때면 잠시 차를 세우고 물 위를 바라봐요. 가끔 잔잔한 물결 사이로 한 줄기 머리카락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그건 그녀가 아니라 내가 남겨둔 기억의 잔상이니까요. 그녀는 아마도 여전히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녀는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여요. 지연아, 고마워. 고마워. 이제 나도 물속이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리고 물 위로 스며드는 햇살이 반짝일 때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맑고 슬프고 어딘가 따뜻하게.